1929년 터키 이스탄불의 토카피 박물관. 도서 창고를 정리하던 사서는 가죽 재질의 지도 한 장을 발견한다. 여느 지도처럼 이 낡고 오래된 지도 속에서도 대서양의 반대측에는 쿠바와 카리브해의 섬들, 중미 안데스 산맥을 포함한 남미 대륙의 동서연안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지도의 하단부, 얼음으로 덮여 있어야 할 남극 대륙의 동물들과 나무, 산맥 등이 자세하게 묘사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낡은 지도 한 장이 이후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지도가 발견된 후 수많은 지질학자와 고고학들은 이 지도가 언제, 누구에 의해 그려진 것인가를 두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남극인데 말이죠.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접하게 된다. 이 지도를 만든 주인공은 16세기 오스만 투르크의 군제도 피리 레이스로, 제작 시기는 무려 1513년이라는 중세에 만들어졌던 것이다. 대부분의 사실 확인은 지도의 여백이 적힌 메시지를 통해 가능했는데, 피릴레이스 제독이 해군을 은퇴하고 박물관 관장을 맡은 무렵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중세 여러 지도들의 원본을 베껴 짜깁기 한 후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도 하단에 그려진 남극 대륙에 대해선 피릴레이스의 상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간과해버렸다. 그런데 1953년 중세에 만들어진 지도들을 연구하던 미국의 뉴햄프셔 킨주립 대학의 찰스 헵굿 교수는 몇 가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피릴레이스의 지도가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 이상으로 매우 정교하고 정확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대부분의 지형들이 실제 위도와 경도의 오차가 0.5도 이내 수준에서 일치했다는 점이 그렇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위도의 경우는 하늘의 별자리를 봄으로써 비교적 간단하게 알 수 있지만 동서방향의 거리를 알려주는 경도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항해용의 정밀시계 크로노미터가 발명된 것은 1770년, 피릴레이스 시대로부터 200년 이상 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엔 전혀 측정이 불가능했던 것들이 어떻게 지도상에 정확히 표시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때 헵굿 교수는 더욱 놀라운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1543년 발견된 아마존 지역이 30년 전인 1513년에 제작된 이 지도에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가 하면, 당시 유럽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음이 분명한 아마존 지역의 전형적인 동물인 라마의 그림도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1km 두께의 얼음에 파묻힌 남극 대륙이 중세시대의 지도에 정확히 묘사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남극 대륙은 피릴레이스 지도가 작성된 시기보다 약 300년이나 지난 1818년에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남극 대륙의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16세기, 도대체 1km도 넘는 얼음 아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 수 있었을까? 결국 헵굿 교수는 미군에게 남극 정에 관한 정보 확인을 부탁했다. 그런데 1949년 미국 정찰기술대 올메이어 중령의 피릴레이스 지도에 대한 답변은 더욱 This coastline 놀라웠다. drawn in the down part of this map is in a surprisingly correct match with the real map, investigated by the Research Union of Sweden, England and Norway in 1949. 그는 또한 1km가 넘는 얼음 속의 남극 대륙이 기록된 지도가 1513년 중세시대 지리에 관한 지식 수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피릴레이스가 참조했다는 고지도들에 이 기술의 실마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모든 정황을 맞춰보면 그가 참조한 고지도들이 중세 문명보다 더 높은 세계 지리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 최소한 기원전 4000년 이전 남극이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이지 않았던 시기에 제작되었을 거라는 유추에 이르게 한 것이다. 결국 헵굿 교수는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음을 확신하게 된다. 말도 안 돼.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런데 1970년대 말 캐나다의 랜드와 로즈플렘 아스 부부는 헵굿 교수의 이론에 입각하여 얼음 속에 숨겨진 남극 대륙이 사라진 아틀란티스 대륙이라고 주장했다. 아틀란티스란
포세이돈의 장남인 아틀라스가 최초로 다스리게 되어 아틀란티스라 명명되었다는 신화 속에만 존재하는 이상세계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아틀란티스를 최초로 언급한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연구되어 온 곳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신비한 대륙이 아니던가. 그런데 남극이 아틀란티스? 플레마스 부부의 주장에 따르면 이 피릴레스 지도와 17세기 중반 이집트의 아타나시우스 키러가 플라톤의 진술을 토대로 그린 아틀란티스와 같을 뿐 아니라 지도를 거꾸로 돌렸을 때 지구의 중심이라고 말했던 아틀란티스 대륙과 정확하게 중심에 위치하는 남극 대륙이 일치하며 게다가 남극을 둘러싼 바다가 지금의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하나로 합쳐 과거에 대서양이라 불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솔론 시대 대서양의 의미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거대한 바다라는 뜻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플레마스 부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얼음이 얼기 전 남극을 중심으로 아틀란티스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일까? 혹시 아틀란티스가 신화 속에서만 존재했다는 점과 지금의 얼음 아래 숨겨진 남극 대륙의 특성을 이용해 동일적으로 연결시킨 플레마스 부부만의 상상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중세시대에 남극을 그린 지도가 피릴레이스 지도 하나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피릴레이스 지도보다 200년이나 앞선 들세르트 항해안내서를 비롯해 16세기 네덜란드 사람인 메르카토르의 지도, 오스만 투르크 하지메이드의 지도 역시 얼음 아래의 남극을 그려놓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도들 역시 아틀란티스 문명과 같은 초고대 문명의 지식인들이 남극 지도를 그렸을 거라는 헵국과 플레마스 부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것일까?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남극이 열기 시작한 최초의 시기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등 고대 문명의 일부 지식인에 의해 남극 지도가 그려졌을 뿐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도 아틀란티스 문명이 실존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거론하고 있다. 15,000년 전 초목은 우거지고 사람들과 다양한 동물들이 살았으며 인류 최초의 초고대 문명이 건설되었다는 남극 대륙. 과연 중세 사람들이 참조했다는 고지도 속에 그려진 남극 대륙은 실제로 어디였으며 또 이를 정교하게 그린 지식인들은 누구였을까? 비슷하게 그렸다 진짜. 그들은 정말 두꺼운 얼음 아래 잠든 남극 대륙을 눈으로 보고 그렸던 것일까?